시간, 자유 질의 시간 및 기자분들 질의하는 시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니까 다들 편하게 질문하실 때도 편하게 거소해 주시면은 우리 양옆에 있는 저희 집행부 친구들이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앞에서 양 선본에 해당하는 답변할 수 있는 선본이라면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편한 분위기로 진행되면은 앞으로 얼굴 붉힐 일 없고 그런 재밌는 정책 토론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과는 관련 없는 내용 또는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주셔야 이제 양측 선분들도 이제 편하게 답변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질문, 기자분들 먼저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한번 해주시면은 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어떤 분들 질문하시나요? 우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대학부 기자 이정훈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첫 번째로 물어볼 질문은 총학생회가 당선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될 텐데 이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인사 선정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양측 선본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답변하는 순서는 어떻게 기호순인 임팩트 선본, 그 다음에 틀미 선본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 또는 문제에 대하여 열정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사업들, 행사 또는 복지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회비와 복지 예산을 쓰므로 이만 학우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인재상같이 유능하고 지성이 있는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친구를 인사 선정의 기준으로 잡아서 함께 한다면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좋겠지만 저희 임팩트 선거운동 본부에서의 인사 선정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는 16개의 단과대학 학생들이 섞일 수 있는 총학생회라는 말처럼 그런 드림팀 같은 총학생회를 원합니다. 사실 총학생회 구성원은 정, 부, 단과대학 출신으로 그동안은 많이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총학생회라면 구성원이 각 다른 전공과 그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의견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의 장이 되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군데에 모인다면 장점은 일의 속도가 빠르겠죠. 저도 학생회를 구성을 했었을 때는 한 군데에 모집을 한다면 일의 속도가 빠르지만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하고 싶은 친구들을 지원을 먼저 받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학우들 중에서는 책임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학우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봉사 정신과 또 조금은 미디어 쪽이나 그런 미디어 쪽은 자신만의 장점이 필요한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되셨나요?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위에 깜빡거려가지고 저것만 끄고 진행을 할게요. 질문 의도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사 선정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집행부의 부장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선정할 것인지를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본 답변해 주세요. 양측 선본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똑같이 1번부터 2번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학생회 조직도를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다들 여기 이제 총학생회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국장선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학생회장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회를 한번 경험을 했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국장으로 가는 게 그 밑에 있는 국원들을 다루기에도 좀 편리하고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장으로 있었는데 학생회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제 내 다음 행사에서도 차질이 좀 적게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국장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국원 친구들과 국장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혹은 구분짓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응급 상황이나 어떤 행사 혹은 환경 이런 거에 닥쳤을 때 좀 더 침착하고, 그리고 또 우리 따르는 친구들을 조금 더 침착하고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대처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대 학생에 이제 뿌리면서 진짜 너무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지원했는데 누구는 국장 주고 누구는 국원 주고 뭐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팀 개념도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결국 그래서 국장이랑 국원을 없앴어요. 국장이랑 차장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 뭐 하여튼 위아래가 있긴 한 거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국장을 정함에 있어서 나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조금 더 책임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팀워크를 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내부 화합을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팀워크가 좀 더 팀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제 국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망 못 되셨나요? 답변해 주실 때 선본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네. 네, 충남대학교 신문방송사 방송국 최지은 기자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단과 대학마다 매년 과 내에서 세습되는 악습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선보는 각자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이에 대해 각자의 단과대학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한 총학생회가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티우미 선본부터 답변 한번 해볼까요? 네. 팀 선보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공대회장 나오면서 제 공대회장 선배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야 수상아, 너는 키도 작고 담배도 안 피는데 네가 뭘 공대회장 하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회장으로 당선된 거고, 이제는 더 이상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낮춰서 재밌게 다가간다고 해서 아무도 절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 기본적인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 때문에도 저도 뭐 제가 없앴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악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 위에 선배들이 좀 없애기 시작하면서 저 때에는 완전히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있어서도 이제 점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점점 많이 없애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선거운동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처음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가장 제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질문, 저희 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 제1장 1절 2조 목적에 따르면 학생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인 학문 탐구를 통하여 대학의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학문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사회발전과 진보적인 대중문화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 내의 악습 문화는 학생의 목적과 반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11월 4일자로 제47대 인문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16년도 학과 학생회장들을 만나면서 교내 악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장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악습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공유했었습니다. 일례로 2016년 4월 22일 또 24일자로 올라온 충남대학교 대나무숲 인문대학 모 학과에 대한 악습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해당 학과 학생회장이 임기하기 전인 16년도 이전의 일들에 대한 연합 MT 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과 학우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해당 학과 학생회장과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과 행사 전반에 걸친 진행은 학과 내에서도 재학생 그리고 특히 학생의 임원진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더불어 소원 수리함을 포함한 악습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학과 학생의 회의를 통해 구상하였으며 기존의 악습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을 하며 더 나은 학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학생의 차원에서 먼저 의식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당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도를 통해 악습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총학생회가 된다면 학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접수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하여 법학대학에 위치한 법률지원센터 혹은 인권센터와 연계한 상담치료까지도 병행하여 악습에 상처받은 학우를 도우면서 동시에 악습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을 전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티움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뭐 계획이나 뭐 방법이나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 방안을 제 생각은 충남대학교는 60년이 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60년이 됐는데 모든 과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고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색깔을 하루 이틀에 없애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조금씩 변하다 보면 결국 이제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없애기보다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없애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공대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공대 매주 당연히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과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제 뭐 공대에 있어서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토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이 없앴고 이제 총학생회장 된다면 중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학교를 위해서 뭘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시죠? 네, 충대신문에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제 티움에서 제시한 공대 과제 도실 개선이나 임팩트에서 제시한 군사학부 강의실 확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임팩트 선거운동 본부 답변하겠습니다. 군사학부 강의실 확보라는 공약을 군사학부 단과대학별 고충으로 걸었는데 군사학부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군사학부는 전공 강의실이 적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공간 확보라는 것이 말씀대로 학교 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학교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실과 같은 공간은 학생들이 주체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공간 확보에 있어서 학교일이라고 치부하고 가장 많은 사용을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 확보인지 의문이 들었고, 사실 이러한 문제가 사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서 학우들의 의견보다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된다면 이것이 과연 학교의 학생인지 학생의 학교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때문에 군사학부 강의실 확보를 단과대학 공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월에 공간편성위원회라고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이제 많은 시설물들, 뭐 강의실 확보라든지 휴게실 등 추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학생 대표 임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총학생 회장이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건의할 것이 공간편성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티우이 선본입니다. 그 과제도서실 이제 공과대학의 공약 중에 이제 과제도서실 개선을 걸었습니다. 이 개선은 어떻게 보면은 간호대 휴게실이랑 엮었는데 그 간호대 이제 학생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그 1호관에 의대 강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강의실이. 근데 그쪽으로 휴게실을 옮겨줄 수 없냐, 같이 이제 보험 캠퍼스 이제 과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공대 앞에 120호에 빈 강의실이 아니고 빈 휴식 공간, 약간 그 교수님 방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용도가 원래 학생 과제도서실로 만들려고 했는데 공간이 뭐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약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현재 뭐 예술대에 있는 이제 간호학과도 그렇고 타 단과대에 이제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단과대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학과를 120호에 이제 이전을 해서 생긴 수익금으로 과제도서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공대행정실 선생님들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호대와 예술대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건의해 주십시오. 네. 충남대학교 신문방송사 방송국 이소연 보관입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교내 순환버스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교내 순환버스 운영 대수가 주는 등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학교의 순환버스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선본의 순환버스 공약은 학교 측과 버스회사 측 모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만약 협의 중이시라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티우이 선본입니다. 먼저 그 버스 개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사실 원래 반환점 용대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약간 안전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반환하는 거를 용대 좀 밖으로 돌다 보니까 1, 2분씩 교체된 거고 실제로 대수는 줄진 않은 거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버스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정보통신원의 박인석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실제로 통합정보 이제 어플에 넣기는 너무 솔직히 무거워서 따로 그쪽 링크를 해서 따로 어플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 어플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면 GPS 모듈을 이제 버스에 달고 순환버스 정류장에 달면 이 거리를 측정해서 실제 얼마나 있다 도착하는지 측정해 줍니다. 실제 이제 시내버스 뭐 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마켓에 올라오기까지는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또 통합정보 어플은 외주 업체를 이제 연락받아서 연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임팩트 선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팩트 선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한 해 동안 교내 순환버스에 대한 불만 또는 개선을 바라는 의견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교들이 현재 순환버스 어플을 실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축제 어플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 원리는 한 지역 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내의 모든 버스 노선 목록, 교내의 모든 정류소 목록, 특정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소의 목록 등 기본 바탕의 조사를
기본 바탕이 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지만 교내 순환버스 계약이 6개월 단위로 내년 교난 순환버스 입찰이 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와는 협의는 가능은 했지만 운영할 업체는 내년 2월 중으로 정해지는데 사실 현재는 이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창신고속과 한 번 더 입찰이 되는 가정하에 협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업체인 창신고속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신 교내 순환버스 운영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고 교내 야간 순환버스 한 대까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충남대학교 주변 대학교인 오건대학교도 실행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생 복지가 좋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바탕이 되고 저희 충남대학교가 전국 손가락에 뽑히는 대규모 크기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입찰 업체와 학생처, 총학생회가 간담회를 갖고 시행착오 후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한데 왼쪽에 있는 마이크가 조금 안 돼서 혹시 가능하시면 서서 이제 육성으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대신문의 김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또 공교롭게도 네 분 모두 단과대 대상 출신으로서 최근 3차 정기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대의 경우는 미이행 공약은 없지만 그 공약의 네이밍 자체가 복지 서비스라고만 돼 있어서 모호해서 그 관련한 내용, 구체적 내용, 그리고 실제 어떤 공약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예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이 미이행으로 나왔습니다. 남자 휴게실 마련과 홈페이지 개선을 미이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 그리고 앞으로 물론 사퇴는 하셨지만 공약 마무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임팩트 선본의 경우 자연과학대의 경우 미이행이 총 4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보수, 샛길 보수 공사, 자판기 미설치, 학생 위한 휴식 테이블 확충을 미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같은 원인 분석 결과 똑같은 답변 요구하고 또 인문대의 경우는 충전기 및 우산 대여를 미이행하셨다고 3타 정기 감사에는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왜 이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POE 선본입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서비스라는 게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라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문화복지도 있고 렌탈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먼저 렌탈복지라고 한다면은 군대에서 우산 대여 사업을 했고 체육용품을 이제 조건에 뜨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배울 때 이번에 예술대학과 함께 해가지고 예술대와 함께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티오미 선분입니다. 일단 남아구 휴게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예술대 회장 선거를 출마했을 때는 예대를 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과연 무엇이 불편할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예대 학우들이 600명 중에서 500명이 여자 학우고 100명이 남자 학우인데 다 두 분 다 저한테는 학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저희 예술대 솔직히 작업하시는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수치 같은 거 재보고 싶었어요. 1층 가보시면 조속과 친구들이나 남자 학우들은 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요. 여자 휴게실은 있는데 남하고 휴게실이 없는 상태였고 조속과 친구들을 위한 음악과 친구들을 위한 그런 공약이라서 둘 다 공간을 돌아다녔었어요. 어디 실기실이 이걸 휴게실로 따로 빼서 학생들의 밥 먹을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냐 하고 솔직히 안 될 거 알고 이렇게 휴게실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생들 입장으로서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조사를 하고 수치도 조사를 하고 행정실 선생님들과 이 친구들이 1층에서 밥을 못 먹는다. 제가 정수기도 1층에다 놔주고 싶었는데 이유를 답변을 들어보니까 1층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조속과 친구들은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정수기도 이제는 필터에 걸려가지고 정수기도 1층에 놓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휴게실은 그러니까 학우들을 위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먹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이것을 우리 학우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학교와 저와 학우와 해서 제가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넣어야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좀 답변 해결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휴게실을 마련하진 못했지만 행정실 쪽에 학교 측에 제 의견을 확실히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또 홈페이지 개선도 가보시면 그러니까 예술대 홈페이지인데 또 학과별로 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좀 묶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행정실 선생님들이랑 말씀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행정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행정실 선생님들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치고 싶어가지고 저는 학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홈페이지를 많이 보거든요. 뚜렷한 학사 일정은 홈페이지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딱 말씀해주시는 과사 선생님들도 모르실 때도 있고 이러셔서 저는 이거를 좀 묶어서 회학과 조속과 이렇게 해서 묶고 싶었는데 그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없다고 답변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목요일마다 단원일을 하는데 예술대 체계가 목요일마다 단원일을 항상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는 학우들한테 더 많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이거를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상태입니다. 답변 해결되셨나요? 예. 네. 다음은 자연대 인문대 순으로 방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임팩트 선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새길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이동관 조명 설치 요청과 보수 작업을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현재 조명 설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연과학대학 2호관 샤워실 개방, 이것은 체육부 행정실을 통해서 키를 복사해서 이제 학과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스터디룸 확충은 기초관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자대 1호관에 있던 4층 공간을 개방하면서 이행하였습니다. 그 키에 관한 것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미이행 공약에 관해서는 자연대 건물 안에는 휴식 공간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휴식 테이블 확충이라는 공약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학장님과 행정실 선생님들과 협의 후에 걸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실에서는 예산 절감으로 우리 학교 예산이 비용이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1층에 제가 원래 설치하려는 장소에 학장실과 행정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소음 문제였습니다. 이제 학장실과 학장님실과 행정실이 업무를 많이 보고 노고하시는 건 알겠지만 휴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공간이 그 공간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어필을 했지만 사실 미이행했습니다. 예산편성위원회 금액으로는 시설물을 제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체육시설 이전 보수는 사실 현재 총학생회와 저희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학교 측과 학생회와 학교 측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회계 오류로 예산이 어지러지게 된 이 시점에서 너무 큰 예산이라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우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고 불편한 시설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단과대학만을 위한 공약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체육관 샛길 보수 요청을 하면서 제가 기초관 인도길을 만들어달라 공문을 올려봤습니다. 거기에는 기초관을 드나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하는 정도는 체육관 샛길 보소보다 사실
기초관, 인도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기초관에 있는 인도길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체육관 샛길은 보수가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공약에 관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제가 위험 요소를 먼저 더 판단하고 기초관, 인도길을 먼저 공약으로 내세웠을 텐데 학생회를 사실 1년밖에 하지 못한 채 학생회장이 됐고 그러한 경험이 좀 부족해서 미이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인문대학 그 미이행 공약에 대해서 우산 및 충전기 대여 사업이 미이행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산은 아직 대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충전기도 사실은 대여 사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산과 충전기를 빌려주면서 저희가 그런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증 혹은 신분증을 맡기고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분실 시에는 원래 소정의 금액을 이렇게 걷어서 학생회비로 넣고 좀 책임감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그런 좀 돈을 또 이렇게 분실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안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 남은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원래 그 전년도 학생회한테 이인받았던 물품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대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좀 그 3차 공약 감사에서는 이행으로 됐던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예. 저희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은 저 대신에 부의장이 해주시는 걸로 하면서 다음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장님. 질문과 함께 끝까지 제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의장 신동준입니다. 네, 통합학생회 측 제3조 52조 권한 대행에 따라서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먼저 손들어 주세요. 신문사 김영훈 기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학생회 이거는 조금 정책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선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선거 시행 세칙 8장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그 회원위회 자료부터의 모금 행위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그 규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까지라는 한도밖에 없고 그리고 제출하는 자료는 어디 썼는지에 대한 거 제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명확히 해야 그 앞으로 선거를 학생회장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선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필요성이 모아진다면 선거 자금 조달에 대한 출처를 밝힐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팩트 선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원들로부터 모금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 각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목재 게시판을 보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학생회 선거운동을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출이 큰 항목으로는 홍보 자료물, 현수막, 목재 게시판 및 피켓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방학 때 처음 만나서 꿈꾸는 총학생회에 공감하고 또 바로 그 뒤에 현실적으로 예산 마련을 위해 여름방학 때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 그리고 또 체육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던 돈을 모아서 선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거 비용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을 정하는 참모장 회의에서도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상한선 500만 원을 정하고자 하였고, 소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성에 있는 목재소를 돌아다니면서 업체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버리는 목재를 가져와서 19개의 목재 게시판 및 14개의 피켓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향후 그 선거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요구할 경우 밝힐 의사가 있으신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TMI 선물입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보면은 뭐 이번에 한도가 어떻게 보면 7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했다기보다 제가 모았던 돈과 이 두 친구의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림 과외. 그래서 모은 돈을 했습니다. 예, 뭐 되게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들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제 밑에 같이 함께하는 운동원들이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조금 더 맛있는 것도 먹고 편히셨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오늘도 제가 정책토론에 와 있는 자리에도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심지어 감기 걸리는 운동원도 있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더 해주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똑같은 질문으로 향후 출처.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운동원들의 모금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운동원들의 모금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사실 이게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향후 그 앞서 질문과 연계해서라도 향후 인사 기준이나 이런 보은성 인사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금 그러니까 내 돈 내고 선거 비용 같이 진행했으면 사실 나중에 인정상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그런 질문까지 생각해 주셨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사실 저희를 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어찌 그렇게 인정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론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부모님한테 뭐 신세를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밝혀드리는 거는 선거운동원 친구들한테 어떤 걸 해주면 해줬지 절대 받은 것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일하는 선거운동원 친구들 지금 다 솔직히 시험 기간이에요. 그 친구들도 자기 할 거 있고 다 스케줄 있고 날도 춥고 한데 저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한 따름이고 따로 뭐 제가 그렇게 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다음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신문방송사 방송국 김은진 기자입니다. 두 선본 모두 독도 탐방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독도 탐방에 배당되는 예산의 규모나 모집 인원과 선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너무 듣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좀 문제가 됐던 게 일명 대만홍콩에서 해외 문화 탐방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이제 해외 문화 탐방 가는 돈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등록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등록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기를 되게 바랬습니다. 사실 제가 독도로 넣었지만 독도가 좀 대표성이 있었던 넣었지 꼭 독도를 가자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외 탐방을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본 가기 전에 군함도에 잠깐 가서 이제 충남대학교 현수막을 들고 사진 한번 찍고 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올릴 수 있고 이제 뭐 나가서 기사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교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점프 CNU라는 이제 세계로 도약하는 충남대학교라는 말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보통 이제 당선 후 11월에 기획홍보위원회가 열리고 2월에 재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기존에 솔직히 해외 탐방에 되게 많이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학생 복지가 없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꼭 굳이 해외 탐방 가기보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 남은 예산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자신도 있고요. 또 이제 모집 방법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은 공개 모집을 실시해서 공개 추첨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하려고 빨간색 글씨로 넣었고요. 답변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 선거운동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독도 탐방 공약이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국토대장정이었는데 이 국토대장정이 불가한 이유는 학생처에 제가 공약을 검토받을 때 국토대장정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소,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인지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13년도 때 저희 충남대학교가 마지막 국토대장정을 했는데 그 전에도 사망사건이 있었다. 그런 문제,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이제 국토대장정을 넣어달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세우기 전에 학교 내 외부와 접촉하고 학생처 예산 담당 선생님과 다시 상의를 하면서 다른 곳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획하고 대학생으로서 진짜 국토대장정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맞게 진짜 대담하고 또 추억이 될 만한 도전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공약입니다. 그 후에 충남대학교의 안에 독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독도 동아리와 접촉했습니다. 절차 없이 독도를 방문한다면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독도 재단과 함께 연대하여 독도를 바로 알고 독도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독도 재단을 통해 울릉도를 들려서 봉사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삭막한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독도 원정대 공약은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참가하는 학생들의 참가비와 학생 복지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입니다. 그 이유는 독도 재단 측에서 장소도 협소하고 이동수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60명 이상이면은 독도 전망대도 올라가기에 사실 안전 문제가 있고 무리 가능성이 있다. 최대 60명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을 권한다라고 해서 안전 문제니 60명으로 잡아놨고요. 모집 방법은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참가비뿐 아니라 학생처의 학생복지 예산과 독도 재단의 지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모집 기준에 대해서는 상의한 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해외문화 탐방 관련해서 선출 방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총학생회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선출 방식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되셨나요? 다음 질문 하시고요. 네, 충대신문의 표지동 기자입니다. 저는 공약 리플렛에 나와 있는 공약들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학생창업재단이나 자소서 첨삭 및 면접 컨설팅 등과 같은 사업 공약들은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과 어떤 차이점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쪽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임팩트 선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창업재단 올해 처음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충남대학교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번 연도 봄 초부터
인재개발원 교직원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던 과정 중에 처음 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주변 친구들이 생각나서인지 더 관심이 생겨서 주로 추가로 인재개발원의 황명구 팀장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취업지원과도 존재하지만 사실 많은 학우들의 발걸음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정보, 취창업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재단, 학생창업재단의 정보를 먼저 습득할 수 있었던 건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인재개발원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학교 소식을 다른 학우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총학생회 페이지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전파,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예정 사항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현재 센터장이신 정문영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은 총학생회를 통한 대학생 창업 교육 지원 유도의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총학생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로 학생 창업을 준비하는 인원이 많아진다면 현재 배정된 학생 창업 공간을 더 확보해서 창업재단 운영을 진행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학생 창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구체화시켜 또 방안을 찾고 예정사항을 총학생회 측에서 미리 받아 그 정보로 인해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총학생의 그런 역할과 또 그런 목적을 띠고 이런 공약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DMV 선본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출마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되게 초과학기를 굉장히 많이 가요. 이제 제가 1학년 때에 비해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그 몇 년 동안 학생들 수준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 이 트렌드에 바뀌는데 이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전공 수업은 잘하지만 이 실무적인 내용이나 그런 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첨삭이나 이제 취업 박람회, NCS 기반 학년별 역량 관리 프로그램 등 공약을 넣었습니다. 먼저 이 취업 박람회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페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때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 실제로 원했던 기업과 들어온 기업이 좀 달라서 인기가 좀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대기업을 부를 수 있을까, 학생들이 좀 대기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부를 수 있을까 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미 타 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취업 박람회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하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기획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번에 학교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전지방고용청 가서 안영일 총괄 담당자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당선 후 11월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줘가지고 학교 취업지원과 황명구 팀장님과 또 얘기했는데 이렇게 취업지원과 이제 대전지방고용청하고 총학생회 삼각형이 이루는 그런 박람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 박람회 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이제 와가지고 직접 채용하는 것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학년별 개인별 역량관리 프로젝트라는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동기들이 초등학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고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동기들도 다 대부분 동기들분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저 3학년, 4학년 때 알았을 때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학년 때부터 HS로 이제 직무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취업할지 창업할지 결정해주고 취업에 따른 이제 어디 직무로 가면은 되겠다. 이 친구는 어디에 강점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좀 더 키워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창업으로 가게 된다면 창업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교무처장님과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이번에 인재개발은 2층 올라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임팩트 선분에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소통 창구의 구체화 또 소통 창구의 구체화가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한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과거 총학 선거에서도 이런 취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쉽게 접할 수 학부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창구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으로 들면서 소통 창구를 구체화하겠다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 총학도 지속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통 창구를 구체화하겠다고 페이지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티오미 선본계는 학년별 역량 관리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컨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자기소개서 첨삭과 공약은 이미 과거에 산업협력단, 링크사업단 등에서도 매년 의무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른 공약들을 더 살펴봤을 때 이제 임팩트 선본의 경우는 사전 안전교육, 백마생활백서나 MT 사전 안전교육을 주장하셨고 교내 티오미 선본은 이제 교내 토익 고사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협의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알아본 바로는 이미 올해부터 MT나 각종 학교 외부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 교육이 이미 수차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고사장 유치도 학생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학교 측과 YBN 측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본의 이런 공약들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미 기존에 있는 학교 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공약으로 넣어서 단순하게 공약 이행률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전시적인 공약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임팩트 선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존의 총학생회와 다른 좀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단과대 학생회를 운영하면서도 비슷합니다. 사실 학우들에게 좀 자극적이고 좀 어떤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물에 대해서는 혹은 행사나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시물을 본 친구들도 많고 또 좋아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학업이나 어떤 창업 혹은 진짜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많이 가보면 그 정문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주도로에 게시판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자보를 붙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의견을 게재할 수도 있고 누구 총학생회는 이렇다 이런 거 고쳐달라 이런 대자보들을 되게 자유롭게 게시하고 또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충남대학교 주도로가 굉장히 이쁜데 그 자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5개 게시판을 설치해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쪽으로 설치를 해서 그곳에 더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알았던 사실인데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정문, 쪽문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정문에 특히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간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것 백마생활백서나 그런 MT 사전 안전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이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단순하게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행사 2월달 초에
총학생에서 실시하는 그런 인권 교육과 그다음에 소방 안전 교육 두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 교육은 각 학과 회장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7명의 학과 회장들과 같이 함께 안전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학과 회장이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의 친구들까지만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다시, 그러니까 원래 진행하던 사업을 공약으로 갖고 나온 이유는 제가 그 두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백마생활백서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실생활에서 그런 CPR 교육부터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그런 방법 등등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이 되었고, 특히 행정실 선생님 혹은 교직원분들 또 교수님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더 많은 플러스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행정실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저희 인권센터와 함께 각 학과 학생의 임원진들이라면 모두 누구나 참여해야만 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백마생활백서라 참여하는데 그 참여한 학과 임원진들은 모두가 다 참여를 했고, 그래서 50명, 제 기억으로는 68명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 함께 그 교육을 들었고 또 백마생활백서를 갔다 옴에 있어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조심히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교육들 또 이런 시스템들을 사실 어떤 단과대만 하고 또 어떤 단과대만 안 하면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나 어떤 그런 학생회는 단과대마다 다 존재를 하고 또 그런 학교들마다 그런 문화가 좀 다를 뿐이지만 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교육들을 받음에 있어서 학교, 교내, 그리고 교외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응급 상황들을 대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하나,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저희 공약 중에 학생인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런 그 악습 문화에 대해서 아까 질문해 주셨었는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인권센터의 그런 권익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두 교류하고 배우면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겠지만 서서히 저희가 또 졸업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악습 문화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그런 안전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희 선보입니다. 또 질문하신 게 다 제가 좀 더 많이 준비한 거라 제가 자꾸 답하게 되네요. 네, 먼저 자소서 첨삭 지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링크에서 계속 했다고 하셨는데 링크 사업단이 올해 마지막인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해봤는데 이제 사전에 이제 산업협력단과 링크 사업단에서 진행되던 이 내용들을 이제 올해부터 확장되는 인재개발원으로 업무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공약이나 뭐 올해 학교 뭐 시행하는 거 있어서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통학버스 역시 뭐 당연히 타고 다녔어요, 다 통학버스를. 근데 이게 없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순환버스도 그래요. 순환버스도 지금 학교에서는 좀 약간 좀 이제 예산을 줄여서 좀 없애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소서 첨삭 지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단과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 실내로 저는 이런 사업단과 같이 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공대에서 이제 공대학생회장 시절에 그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를 나갈 때 변리사가 한 명 필요해요. 그 학생들 계속 봐줄 변리사 필요한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전국구 되게 큰 대회인데 혼자 준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사업단 김정민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이 이 대회를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해서 링크 사업단과 함께 이제 변리사에 초청해줘가지고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자소 첨삭 지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선본 후보자들 모두 이제 임팩트 선본 같은 경우에는 백마
생활백서나 MT 사전 안전 교육 그리고 기존과 다른 소통 창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티우미 선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자소서 첨삭 및 면접 컨설팅에 대한 공약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의도는 이런 제가 확인했던 사업들은 이미 학교 측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그 의도가 정말 학교 측이 진행하는 사업에 별다른 차이점을 더 주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시는 그런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나중에 보여주기식의 공약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한 질문 가지고 답변이 좀 많이 길어져서 한 선분당 1분씩 해서 답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얘기하자면은 그 학교에 기존에 있지만 저희가 좀 이번에 공대를 운영하면서 KTNG와 협업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KTNG에도 보면은 그 취업 캠프라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지 학교에 단순히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절대 아니고 이제 또 외부 기관과 좀 연결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토익 고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한번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안 됐냐면은 좀 이제 그 의견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안 됐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카이스트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은 토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기초교육원 배영식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YBM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보시면은 협의 완료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얘기된 거는 이제 그 배영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건 학생들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 주셨고, 엄교원에서 당연히 모의토익이 있기 때문에 모의토익 받던 자리에서 토익을 보면 되게 좋잖아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YBM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운동하면서 10월 26일에 이제 진행차 한 번 더 확인을 갔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도 가서 어느 정도 진행된지 확인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YBM과 여러 번 통하셨고 이제는 강의실 대여료 문제랑 감독관 및 시간 배정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학에게 큰 문제점이 시설 투자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모의토익에서 지금 불만이 많은 게 스피커가 좀 좋지 않아요. 교양관에. 그래서 이 스피커를 개선하려고 그 YBM에서 이제 교양관에 이제 토익을 보게 되면 강의실 대여료를 주게 돼 있어요. 이 대여료로 이제 그 교양관 이제 시설을 좀 보수를 해가지고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 선본 쪽 2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공약은 사실 백마 생활백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자는 각 단과대학 학장입니다. 그리고 MT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자는 학과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혹은 다른 단과대는 백마생활백서를 못 가는 단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우들은 가고 싶지만 또 안전 문제 때문에 행정신과의 그 사업 가운데 있는 학생회장의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안전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이거를 좀 매뉴화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충남대학교 국내 학생 행사 관련 매뉴얼에 의하면 행사 전 학생에 대한 안전사전 교육 실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여주신 분들께서 혹시 사전 안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실 혹은 이런 그런 권한자 분들은 항상 안전을 걱정하시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우들은 사실 가고 싶습니다. 가서 좀 더 건강하게 좀 그런 생산적인 그런 교류를 하면서 더 친해지고 또 친목도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학우들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의 시작이고 사실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원래 있었던 사업이지만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런 백마생활백서 그리고 각 학과 MT 그리고 학우들이 침해받지 않을 그런 권리들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20시 51분인데 지금 계속 언론사 질문이 아직 뒤쪽에 개별 질문으로 해서 4개씩에서 8개 남았어요. 근데 지금 언론사 분들도 굉장히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뒤에 일반 학우들 분들이 하시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똑같이 일반 학우분들 자유 질의응답 지금 8개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서 개별 질문 받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에는 좀 이따가 자유 질의 다 끝나고 8개 정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우분들 중에 지금 질문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거소해 주세요.